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지혜 채널의 명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두 분,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명언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명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명언 채널 맞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좋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인데요.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인용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가 잘못된 행동과 부정적인 결과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무지한 사람은 특정 주제나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무지해서 행동하면 의도치 않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순환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식과 이해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무지의 해로운 영향을 피하기 위해 교육, 비판적 사고 및 자기 성찰을 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무지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철학자 플라톤에 귀속되었는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자기 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지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인용문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현명한 사람은 말할 만한 것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해야 해서 말한다.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려 깊은 말의 가치와 공허하거나 경박한 수다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현명한 사람은 대화나 토론에 기여할 가치가 있을 때만 말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실질적인 내용이나 가치 없이 말하기 위해 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명언은 쓸데없는 수다보다 사려 깊은 소통이 더 가치가 있고, 말하기 전에 말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표시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군요. 여러분은 현대문화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중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끊임없는 수다와 소음을 너무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계속해서 다음 명언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남자가 빛을 두려워할 때다. 입니다. 문장 그대로 아이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자가 빛을 두려워한단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고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두려움이 이해되고 용서될 수 있지만, 성인에게는 지식이나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거나 불편하더라도 두려움에 맞서고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대단한 통찰력인데요. 저는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두려워하시나요? 자, 다음은 제가 매우 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용문입니다. 사랑의 손길에서 모든 사람은 시인이 된다. 라는 문장이에요.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서 비극경연 우승자 아가톤의 연설인데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인용문을 이렇게 다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변혁적인 힘이 창의성과 아름다움에 영감을 준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자신이 특별히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사랑의 경험이 개인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고 시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면 종종 열정, 욕망, 부드러움과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감정은 일상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시나 다른 형태의 창의적인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또 사랑에 빠졌을 때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일 수 있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더 큰 창의성과 영감을 주는 원리 아닐까요?
못 소린 저는 시인이 되긴 글렀네요. Wow. 와, 해석이 굉장하신데요? 플라톤이세요. 하하, 농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말고 다른 수단은 또 뭐가 있을까요? 벌써 5번째 인용문입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인용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에 직면할 때의 합리성과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식별하고 직면하는 능력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과 단순히 언짢은 것과 불편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거나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용기란 개의치 않는 것과 무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위험과 잠재적 결과를 저울질하고 필요한 경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용기는 우리가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힘과 회복력, 우아함으로 맞서게 해주는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석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기란 무엇인가요? 제가 논의하고 싶은 또 다른 인용문은 지배하고 싶지 않아서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기에 가장 큰 벌이다. 입니다. 이 인용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덜 유능하거나 덕이 없는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리더십 역할과 책임을 떠맡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히 통치를 거부한다고 해서 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할 것이라고 했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되거나 통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능력이 낮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권한과 선택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발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아니면 현 상태에 안주하고 편안해져서 상황이 쇠퇴하거나 권력 투쟁의 징후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인식이나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리더십 잠재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거부하는 결과가 심각할 수 있고 자신보다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저울질하고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게 해석하셨네요. 저도 진행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플라톤의 인용문 중 하나는 최초이자 최대의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수양과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숙달과 자기 훈련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취는 나쁜 습관, 부정적인 사고 패턴 또는 자신을 방해하는 감정적 반응을 극복하는 것이든 간에 자신의 내부 투쟁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마스터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얻고 자신의 목표와 열망을 향한 행동을 더 잘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력을 갖추려면 많은 자기 인식, 정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자신감, 자존감 증가,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등 막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인용문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 존재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도전을 탐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하고 탄력 있는 내면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10분 지혜 채널의 명언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용문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토론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통찰력과 관점을 공유해 주신 두 분의 훌륭한 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인용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마하트마 간디가 한 이 인용문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창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합시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기존 영상과 달리 철학적인 인용문 구절을 해석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의 여유를 지혜로 10분 지혜.